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개념을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이 모르세요. 여러분, 이거 딱 2년만 해보세요. 정말 더도 말고 2년만 딱 눈 감고 그냥 내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나는 이 2년만 진짜 내가 희생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저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부동산 미녀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 독립했어요. 네. 진짜 독립했어요. 네. 독립한 지는 좀 됐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네.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 제가, 네, 부러워주세요. 네, 부러우시죠? 많은 분들이 부럽다. 그래도 제가 30대잖아요. 30대에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너가 참 부럽다. 네, 마음껏 부러워해주세요. 저 그냥 이룬 거 아니거든요. 오늘이요, 제가 어떻게 이 30대에 내 혼자 이 손과 발과 힘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지 여러분과 그 노하우를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적인 독립 기념일입니다. 사실은 독립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제가 말하는 이 독립은 부동산 투자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소득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시잖아요. 이 소득으로만 이루어진 경제적인 독립을 이야기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아시죠? 소득은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산을 축적하는 게 중요한 거죠, 더. 그러면 재테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이 축적되고, 그 자산이 다시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자, 너무 유명한 말 있죠.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직장인 분이라고 하면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내가 뭐 직장 가서 돈 벌고, 먹고 쓰고 소비하고, 뭐 돈 몇 푼 못 모으고, 모은 거 가지고 겨우 뭐 어떻게 전세 월세 살고, 뭐 내 집 마련했다가, 그래도 이자 갚기 힘들고 대출이자, 뭐 보통 이런 식의 그 사이클을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개념을 완전 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개념을 2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자, 오늘 저 이 말 자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법칙이 있는데 세상에 공짜 없다. 여러분, 저만의 전략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가슴 깊이 느낀 그 교훈 중에 하나는 공짜 없습니다. 그만큼 대가와 피땀, 눈물, 흘물, 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 소득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근로소득자였어요. 저도 정말 제가 첫 월급 진짜 방송하면서 거의 200도 못 벌었었어요. 그러다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원 오브 댐인 거죠, 나는. 어디서든지 가서 구할 수 있는 그냥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그때 깨우친 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나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뭔가 돼야겠다 라고 해서 20대 그 아나운서를 과감하게 접고 취직도 가지 않았어요. 저는 남자에게 기댈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 남자에게 기대서 살아야 되나요? 내가 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면 되죠. 내가 자율적으로 쓰고 내가 자율적으로 벌어먹을 수 있는 돈이 저에겐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게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 주체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요. 나는 이 아나운서는 독보적인 존재, 뭔가 나만의 분야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부동산 TV 앵커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난 무조건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그 경제 분야, 그리고 특히 부동산 분야에 나는 독보적인 아나운서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막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깨우친 점이, 야, 이게 또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로소득 갖고는 이 평생 내가 못 먹고 살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회사만 다닐 때 저 진짜 활동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앵커를 하는 동안에도 투자를 했던 건 물론이고, 이제 근로소득을 벌어야 뭔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밤에 학원 강의 나가서 막 아이들 가르치고요. 스피치도 교육도 하고, 저 알바도 했어요. 그냥 뭐 행사사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는 알바, 그 우아한 알바뿐만이 아니라 막 결혼식 사회 알바도 받고요.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20대 때 하던 그런 일용 고용직 알바랑 좀 다르게 내 재능을 살리는 알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소비하는 알바가 아닌 거죠. 내 재능과 경력,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 알바를 했다는 게 저의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뛰면은 그 강의에 대한 이력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쌓여가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아시죠? 여러분 프레젠터로서의 경력도 물론 단기간에 그때그때 고용 형태가 없이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받지만 어쨌든 그 경력도 내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나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걸 했고요. 글을 쓰고 공부하고 큰 개념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개념은 나는 삼성전자 다녀, 나는 신한은행 다녀, 나는 어디 다녀라는 개념이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는 남들 앞에 서는 거, 말을 하는 직업, 그리고 스피치, 그리고 글을 쓰고 공부하는 거, 원고를 쓰는 개념의 이 포괄된 개념의 직업을 다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개념 자체에 대한 접근법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대부분 모든 걸 했어요. 지금 기자, 아나운서, 유튜브, 강사, 프레젠터,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거와 연결된 거를, 나의 재능을 어떤 카테고리를 한정하지 않고 디벨롭한 거죠. 저는 요즘에는 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토탈적으로 뭔가를 집중적으로 재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뭐였던 거 아세요, 여러분? 근로소득은 딱 그 월급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들어옵니다. 부러우시죠? 네, 부러운 거 맞아요. 근데 저 그만큼 제가 열심히 이 두 발로 뛰었다는 거긴 한데, 월급날이 20일, 보통 25일, 이렇게 10일 이렇게 받으시지만 그 월급날에 나오는 고정적인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그 번 외에 건 바이 건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지출 통장, 그러니까 수입 통장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고정급여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행사사회를 뛰었어요. 그러면은 몇십만 원 입금. 내가 만약에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또 몇십만 원 입금. 오늘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몇십만 원 입금. 이런 방식으로 고정급여와 그리고 번외로 들어오는 비고정급여를 같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립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개념을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이 모르세요. 그냥 아예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래,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고정적인 급여와 비고정적인 급여가 섞여서 들어갔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도 초창기에는 이 고정급여 금액이 훨씬 셌어요. 왜냐면 원 직업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제일 셌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비고정급여, 내가 프리로 뛰는 금액이 얘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고정급여의 한 3배를
넘게 벌었어요. 비고정급여로. 그리고 나서 내가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아, 내가 기자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자, 아나운서만 하지 않아도 나는 다양한 능력 개발을 통해서 비고정급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구나. 나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저 정글에 가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거를 내가 깨우친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돈만 벌어다 준 게 아니고요. 내 역량 개발에도 되게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엄청 많이 키워줬어요, 여러분. 근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직장인분들은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나는 여기에 지금 시간과 정신이 모두 묶여있고 다른 거를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요, 여러분. 저도 고정급여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요, 여러분, 원 직업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노력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안 먹고, 다른 사람 잘 때 일하고, 다른 사람 놀 때 일하고, 다른 사람 먹을 때 일하고, 다른 사람이 뭐 쉴 때 일하고, 저 그랬어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세상에 공짜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안 먹고,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여러분 이거 딱 2년만 해보세요. 정말 더도 말고 2년만 딱 눈 감고 그냥 내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나는 이 2년만 진짜 내가 희생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저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제가 딱 한 거의 저는 5년 했어요, 5년. 5년 정도 한 게 왜 이렇게 걸렸냐면, 근로만으로 했는데 3년이 걸렸고, 나머지, 이제 투자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거 꿋꿋이 성실하게 견디고 이겨내고, 정말 그 미친 듯한 그 괴로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본능을 이겨내면서 한 3년 정도만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 맨날 똑같이 맨날 근로소득으로 밥 벌고 돈 벌고 집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 너무 더 힘들지 않아요? 우리 100세 시대야, 여러분. 지금 뭐 30대, 40대, 그리고 40대, 50대라고 하셔도 앞으로 몇십 년 이상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눈 딱 감고 내가 진짜 2, 3년 진짜 희생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절감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30대 여자잖아요. 근데 나는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나는 앞으로 뭐 육아 출산이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혹은 앞으로 다른 시기가 필요한데 정말 이때가 아니면 내가 힘들겠구나라고 해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급박감 속에 한 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로소득을 늘리는데.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독립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을 늘려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자신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많은 능력들, 나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을 개발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아나운서도 할 수 있고, 뭐 기자, 원고, 크리에이터, 요즘에 그리고 컨텐츠 제작하는 것도 많잖아요. 너 그런 것도 가도 되고, 예를 들어서 강의, 스피치, 프레젠터, 뭐든지 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나는 내 몸땡이 하나, 나는 벌어먹을 자신이 있다. 나는 꼭 회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활용해서 내 재능을 개발하는데 나는 살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소득에 있어서 일단 저는 내 능력에 있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유 얻으세요. 진짜 직장인 다니셔도 저는 한 3년만 진짜 내가 뭔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직장 다니면서 뭘 할 수가 있어. 상사 뭐라 하지. 나 9 to 6 출근도 해야 되지. 또 주말에는 쉬어야 되지. 여러분 주말에 쉬지 않고요. 딱 3년만 해보세요. 2년 길지 않아요. 인생을 80세까지 본다면 그 2, 3년 희생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뭔가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꼭 개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는 사실 그러면서 또 제가 느낀 게 뭐 있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평생에 살면서 몇 군데의 직장을 다니세요. 보통 뭐 한 직장을 막 평생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저희 시대에는 이 엔잡러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한 직장을 다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보통 옮기면 10개 안쪽이겠죠. 저는 뭐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최소 1000곳?
이상과 일을 하진 않았을까요? 뭐 건 바이 건까지 모든 기업을 합치면 저는 거의 한 13, 14년 동안 3, 4년 동안 뭐 1000곳 이상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세무사한테 맡겼어요. 근데 세무사분이 야, 역대급이다. 최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게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득도 있지만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협업을 하면서 일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서 이 청구서만 이거 정리해야 될 것만 너무너무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저 힘들게 살았고 열심히 일했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의 과제는 뭐냐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는 건 바이 건의 횟수, 그러니까 회사와 일하는 거를 양적으로 늘렸다면 이제 좀 더 질적으로 늘려서 한 번 갈 때 소득을 더 많이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갈 때 30만 원, 40만 원 받는 거를 나는 이제 갈 때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면 전 더 성공하겠죠. 저의 앞으로 과제는 그건 것 같아요. 2, 3년 동안 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더 부르고 나의 역량을 개발하고 여러분 여기에 꼭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근로소득에서 독립을 해서 나른 임대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통해서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먼저 얻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용기 불어넣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도 열심히 했죠, 여러분. 근데 돈을 미친 듯이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축하는 시대 지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녹화하는 건 지금 7월입니다. 자, 말리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홀딩을 하더라도 지금의 시기는 그럼 어떤 거냐? 시드머니, 자금을 모으는 시기고요. 나중에 자금이 회전될 수 있도록 돈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투자 전략은 내가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대기하는 상황, 그리고 언젠가는 그거를 투자해야 될 시기, 과감하게 해야 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도 남들이 다 모두 힘듭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이 시기를 견디면서 시드머니 모으기를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앞으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대출 이자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근로소득으로 버티기 위해서 이 현금 흐름이 좀 좋아야 되니까요. 앞으로 현금 모으기에 시드머니 모으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한 5년 동안. 그러니까 근로를 그렇게 빡세게 하면서 이 5년 동안 미친 듯이 투자한 거죠. 와, 세상에 공짜 없다. 진짜 여러분, 진짜 저요. 제가 이렇게 막 화장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하고 막 웃고 이렇게 옷 갇혀있고 이러고 있지만 눈물 납니다. 화장 못하고요. 막 생얼로 가서 막 부동산 시장 막 다니고, 진짜 막 걸어서 임장 다니고 생각하고, 막 돈에 쪼들리면서 막 투자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저 진짜 눈물 나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 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남들이 안 할 때, 남들도 힘들 때 돈 모아야 되고요. 남들이 안 할 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집값이 극한으로 떨어졌을 때 그 공포감을 이겨내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과감하고 또 때로는 신중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양한 상황들을 겪어보고 내가 내 위치를 알고 내 전략을 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영상이 좀 길어져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또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투자를 하든 소득을 벌든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내 역량과 시간과 노력을 키우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너무 길죠? 인생 100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딱 3년만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모든 걸 집중해서라도 그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데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딱 3년만 연구하시면 엄청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뭐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번외소득도 들어오고 임대소득도 들어오고 기타 사업소득도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도 이거 못 벌거든요. 항상 저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때로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 아메바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진화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안에는 엄청난 노력과 대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안 할 때가 오히려 기회예요. 남들이 투자 안 할 때 더 돈 열심히 모으시고요. 그 다음에 남들도 힘들 때, 남들이 돈 쓸 때 더 모으셔서 나중에 정말 더 부자가 되는, 나중에 더 자산소득을 늘려서 내가 부자가 돼서 나중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꼭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말부터 쉬지 마세요. 쉬지 마시고요. 차라리 부동산 공부라도 하시고 손품 발품 팔아서 임장도 다녀보시고 덥지만 그리고 또 남들이 안 하는 근로소득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벌어보시고 하다못해 뭐 알바 나가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막 편안하게 이렇게 있다가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무용지물인 나를 만들지 마세요. 내 능력, 나 자신, 그리고 내 자산 축적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또 궁금하신 내용, 또 저랑 소통하시는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 댓글이나 또 저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엄청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도 화이팅해서 저희 근로소득 재테크 열심히 해봐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